여러분 안녕하세요. 짱이에요. 지금 저희 집 베란다는 보시는 것처럼 꽃이자 향으로 가득한데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정말로 궁금해하시는 베란다에서 야생화 예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10년 넘게 야생화를 키우면서 매번 꽃을 살 때마다 화원 사장님께 그 꽃들의 특징에 대해서 여쭤보고 또 인터넷도 찾아보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꽃을 잘 가꿀 수 있을까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그 방법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이미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그래도 꽃을 키우다 보면 이 방법이 맞는 건가? 이렇게 확신이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게, 제가 오늘 공유하는 야생화 키우는 방법은 베란다에서 키우는 야생화에만 해당된다는 거 꼭 알고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베란다에서 야생화 예쁘게 키우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야생화가 좋아하는 햇볕과 바람이 가장 잘 통하는 곳에 아이들을 놓아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도 저희 집 베란다 가장 양지 바른 곳에 아이들을 놔줬는데요. 사실 저희 집이 15층 아파트의 7층이라서 남향이긴 해도 하루 종일 해가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족한 햇볕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위치를 계속 바꿔줘요. 이제 꽃봉오리가 막 올라오는 아이들은 최대한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놓아주고요. 이미 꽃이 진 아이들은 약간 햇볕이 덜 드는 곳으로 옮겨줍니다. 또 통풍을 위해서 베란다 창문은 항상 열어놔요. 정말 한겨울에 영하로 기온이 뚝 떨어질 때 빼놓고는 1년 내내 열어두는데요. 야생화는 햇볕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통풍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얘네들은 뿌리가 굉장히 작고 약하기 때문에 통풍이 안 되면 정말 잘 썩거든요. 그래서 항상 바람이 잘 통하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도 계절에 따라 아이들 위치를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한여름에는 사실 바람도 잘 안 불고 그 아파트 아스팔트에서 지열이 굉장히 심하게 올라와서 열에 약한 아이들은 반그늘에 놔줘야 하고요. 한겨울에는 또 추워야지만 예쁜 꽃을 피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겨울에 창가로 놔주고 이런 식으로 자리를 상황에 맞게 옮겨줍니다. 베란다에서 야생화 예쁘게 키우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올바른 물주기입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듯이 이 야생화들도 규칙적으로 물을 주셔야 하는데요. 그러면서 또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물을 주셔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물은 항상 주신다고 생각하시되 계절에 맞게 또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 오전에 똑같이 물을 줬거든요. 근데 오후에 보면 이 녹색 꽝의다리와 메발톱의 흙은 말라있고 여기 보라색 꽝의다리의 흙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축축해요. 이런 경우에 요즘 같은 장마시기에 계속 물을 주게 되면 이 보라색 꽝의다리는 과습이 되겠죠. 반대로 이 녹색 꽝의다리는 화분도 작고 흙의 입자도 굵어서 물이 빨리 마르기 때문에 장마라고 며칠 동안 물을 안 주시게 되면 말라버릴 거고요. 그만큼 물주기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데요. 사실 물을 올바르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찰입니다. 귀찮다고 그냥 한꺼번에 샤워기로 샥 뿌려주지 마시고요. 화분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시면서 그 아이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물을 주시는 거예요. 물을 주실 때는 반드시 화분 밑으로 물이 나올 때까지 푹 주셔야 뿌리에서 충분히 물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습 방지를 위해서 화분 받침을 쓰지 않는데요. 혹시 이 화분 받침을 쓰시는 분들은 그 받침에 물이 괴어 있진 않는지 항상 보셔야 돼요. 만약에 바닥이 평평한 화분을 쓰시게 되면 이 화분 받침의 물이 뿌리로 흡수가 돼서 이 아이는 위아래 양쪽으로 물을 섭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것 또한 과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잘 보시고 물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화분 받침의 물을 반드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란다에서 야생화 예쁘게 키우는 세 번째 방법은 충분한 영양 공급입니다. 저는 큰아이들 같은 경우엔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왕창 거름을 주고요. 작은 아이들은 아주 더운 여름과 겨울을 제외하고 매달 날짜를 정해서 주기적으로 알비료를 몇 알씩 얹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또 영양제를 희석해서 스프레이로 쫙 뿌려줍니다. 이렇게 영양을 공급해주면 확실히 꽃도 많이 피고 또 흙도 그렇게 자주 갈아줄 필요가 없더라고요. 베란다에서 야생화 예쁘게 키우는 마지막 방법은 해충 박멸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무리 정성을 들여 가꿨어도 벌레가 생겨서 아이들이 병들고 또 계속 벌레들이 퍼져나가게 되면 정말 속수무책이거든요. 무조건 벌레가 생기지 않게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신다고 100% 안 생기는 게 아니니까 이미 생겼다면 정말 손 빠르게 대처하셔야 돼요. 해충이 생겼을 때 그냥 무조건 박멸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없애셔야 돼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찔레 생긴 응애 어떻게 없애는지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이 찔레들 아주 건강하게 다시 새잎이 뿅뿅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때 제가 뭐 바쁘다는 핑계 대고 그냥 넉넉히 있었다면 아마 지금쯤 얘네들 다 하늘나라 갔을 거예요. 작년에 저희 집에 그 온실가루이라는 아주 작은 나방이 생겼는데 정말 제가 이 벌레와 지긋지긋한 전쟁을 치렀어요. 제 생각엔 아마 화분 속 흙에 그 알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흙은 절대로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항상 제 단골 화원에서 사장님께 흙을 얻어오거나 또 마트에 가서 포장되어 있는 흙을 사용하는데 작년에 그 선물 받은 화분에 있던 흙에 아마 그 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신 겪고 싶지 않은 전쟁이었고요. 또 뭐 달팽이도 정말 그 응애나 이런 온실가루이처럼 골칫거리긴 한데 뭐 이런 해충편은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거든요. 그거는 다음번에 기회가 생기면 제가 다시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해충 박멸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거 외에도 할 얘기가 많지만 그건 또 나중에 따로 올리기로 할게요. 안 그러면 오늘 영상이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많은 분들이 왜 내가 꽃을 키우면 죽이는 걸까요? 난 똥손인가 봐요 하시는데 사실 전 이 세상에 금손, 똥손은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야생화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꾸준히 잘 돌봐주시면 누구나 예쁘게 야생화를 키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